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깨달았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는 절대 발전이 없다.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집이든 마찬가지다. 혼란은 효율을 떨어뜨리고 효율이 떨어지면 결국 그 조직은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이 어질러진 이유를 게으름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정돈되지 않은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기업은 쓸모없는 재고를 쌓는 순간 망하기 시작한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지금 당신의 집을 둘러보라. 3년째 입지 않은 옷,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상자, 버리지 못한 약통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짐이다. 정리의 핵심은 치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부자의 시작이다. 오늘 나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8가지 물건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중 첫 번째는 당신의 약통 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이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과 영양제들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조금 지난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경영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조금의 방심이 가장 큰 위험이 된다. 약은 시간이 지나면 성분이 변하고 독성이 생긴다. 심지어 습기에 노출된 약은 곰팡이가 자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나는 한때 회사의 창고를 직접 돌며 직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기한이 지난 자재는 전량 폐기하라.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 집도 마찬가지다. 약통 속에 오래된 감기약, 서랍 속에 잊혀진 비타민, 누가 준 고가의 영양제들. 그것들은 모두 관리되지 않은 재고다. 지금 바로 약통을 열어라. 그리고 날짜를 확인하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지퍼백에 넣어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다. 결국 그 오염이 돌아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버리는 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다. 책임 있는 정리는 환경을 살리고 마음의 질서도 되찾는다. 약을 버렸다면 이제 약통 안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껴볼 것이다. 그 안에 빈 공간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자리다. 정리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다. 혼란을 제거하고 본질만 남기는 경영행위다. 회사에서는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고 가정에서는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 둘 다 공통점이 있다. 결단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정리를 미루는 사람은 인생의 결정도 미룬다. 책상 위가 복잡한 사람은 머릿속도 복잡하다.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불안과 후회를 함께 쌓는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지저분한 공간에서 출근하며 언젠가 치워야지라는 말을 반복하지는 않는가?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다. 하루라도 늦으면 당신의 인생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 결정하고 실패한 사람은 내일 결정한다. 지금 바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라. 약통을 열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그 단순한 행위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사고를 낳고 정돈된 사고는 불을 낳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경영의 철학이자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항상 원칙 하나를 세웠다. 창고의 재고는 돈이 아니라 부패의 씨앗이다. 가정도 똑같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좁다고 불평하지만 실은 공간이 좁은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언젠가 쓸 수도 있는 것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조사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평균 100개가 넘는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쌓아둔다. 하지만 1년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10개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단지 불안이 만든 잉여물이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없으면 불편할까봐 쌓아두지만 그것은 결국 불안의 무덤이 된다. 나는 창업 초기에 늘 재고 창고를 점검했다. 불필요한 자재나 낡은 부품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폐기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아까워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아깝다고 쌓아두면 내일은 회사가 썩는다. 당신의 집 현관 옆 부엌 서랍 속에도 그 썩은 재고가 있다. 마트에서 받아온 봉지 안에 또 봉지가 들어있고, 백화점 쇼핑백은 나중에 선물 줄 때 쓰겠다고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것이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된 착각이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평생 동안 위기 속에서도 부족할까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부족하면 다시 만들면 된다. 필요할 때 구하면 된다. 가득 채우는 것보다 비워 둘 용기가 더 큰 자산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모든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꺼내서 한 곳에 모아라. 그중 큰 것 5, 작은 것 5, 총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버려라. 그것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비우는 일이다. 나는 효율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당신도 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남긴 10개의 봉지는 크기별로 나누어 보관하라. 접어서 투명한 케이스에 넣고 필요한 순간 바로 꺼낼 수 있도록 하라. 관리 가능한 수량만 유지하는 것이 진짜 질서다. 비닐봉지를 쌓는 대신 장바구니 하나를 습관처럼 들고 다녀라. 나는 늘 말했다. 편리함은 반복이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이 작은 변화가 환경도 살리고 집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순간 공간이 넓어질 뿐 아니라 마음이 맑아진다. 나는 그 감정을 잘 안다. 마치 회의실에 불필요한 서류를 모두 없애고 난 뒤 느껴지는 그 시원한 공기처럼. 정리의 목적은 깔끔함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비닐봉지를 버리고 나면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여백을 되찾게 된다. 생각이 단순해지면 결정이 빨라지고 결정이 빨라지면 인생이 움직인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깨달은 진리다.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채워진다. 그 단순한 원리가 집에서도 인생에서도 통한다. 오늘 2번째 과제를 끝냈다면 이미 당신의 삶은 달라지고 있다. 정리란 하루에 조금씩 쌓이는 훈련이다. 내일은 3번째 더 위험하고 더 놀라운 시한폭탄을 다룰 차례다. 그것은 당신의 서랍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항상 이렇게 말했다. 멈춰있는 기계는 자산이 아니라 위험이다. 집도 똑같다. 지금 당신의 서랍 속에는 시한폭탄 같은 물건들이 숨어 있다. 겉보기엔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언제든 당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낡은 휴대폰과 고장난 전자기기들이다. 나는 한 번 이런 사고를 직접 겪은 적이 있다. 창고 한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배터리 몇 개가 폭발해 불이 났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즉시 폐기한다. 망설임은 화재보다 무섭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랍 한 켠을 떠올려보라. 10년 전 쓰던 휴대폰, 고장난 MP3 플레이어, 작동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 언젠가 고쳐서 쓰겠지. 안에 사진이 있으니까 라며 쌓아둔 것들. 하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건 추억이 아니라 위험이다. 5년 이상 된 리튬 배터리는 언제든 부풀어 오르거나 폭발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수백 건의 화재가 서랍 속 오래된 기기에서 발생한다. 그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가 당신의 집을 순식간에 태울 수도 있다. 추억은 마음에 남기고 기기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나는 공장을 점검하듯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첫째,
데이터 백업이다. 아직 전원이 켜지는 기기라면 사진과 연락처를 모두 새로운 장치로 옮겨라.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문 복구업체에 맡기거나 과감히 포기하라.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둘째, 개인정보 삭제다. 기기를 그냥 버리는 것은 문을 열어두고 사는 것과 같다. 반드시 공장 초기화를 하고 직접 하기 어렵다면 통신사 서비스 센터에 맡겨라. 나는 회사에서도 문서를 파쇄하지 않으면 서류를 버리지 않았다. 가정의 기기에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정식 폐기 절차를 지켜라. 전자기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아파트 단지의 소형 폐가전 수거함 혹은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을 이용하라. 특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 집에 두지 마라. 즉시 격리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라. 작은 방심이 큰 사고를 부른다.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마음이 맑아진다. 서랍 속에서 얽혀있던 전선과 낡은 금속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에너지가 흐른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정리된 공간에는 기운이 머문다. 버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불안을 잘라내는 경영행위다. 쓸모없는 재고를 떠안은 기업이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쓸모없는 기기를 쌓아두는 집도 언젠가 무너진다. 지금 당신의 서랍을 열어라. 그 안에 낡은 휴대폰과 배터리를 꺼내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오래된 불안 하나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정리의 법칙이다. 과거의 기술을 붙잡는 사람은 미래의 공간을 잃는다. 오늘 당신의 서랍을 비워라. 그곳에 새로운 시대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라. 나는 늘 말했다. 기업의 품질은 공정의 청결에서 시작된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당신의 주방은 회사로 치면 생산 라인이다. 그런데 그 생산 라인 안에 오염된 용기가 있다면 그 회사의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 지금 주방 수납장을 떠올려보라. 뚜껑이 없는 반찬통, 색이 누렇게 변한 용기, 기름때가 묻어 닦이지 않는 플라스틱 통들. 그것이 바로 오늘 버려야 할 네 번째 물건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아직 쓸만한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러나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똑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창고에서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낡은 부품을 쌓아두는 직원들. 그때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깝다고 남겨두는 순간 부패가 시작된다.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 속으로 스며든다. 특히 색이 변색되거나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은 용기는 이미 건강을 해치는 독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심지어 그 미세한 흠집 사이에는 세균이 번식한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나는 품질 검사실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 흠집이 난 금형은 다시 쓰지 않는다. 그 미세한 흠집이 결국 제품의 결함이 된다. 주방도 마찬가지다. 흠집 난 반찬통은 보이지 않는 결함이다. 그 결함은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한다. 지금 즉시 행동하라. 모든 반찬통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라.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수명이 끝난 것이다. 뚜껑이 없거나 냄새가 밴 것도 바로 버려라. 손톱으로 긁어 자국이 쉽게 남는다면 그것도 폐기 대상이다. 그 자리에 나는 이렇게 하라 말하고 싶다.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교체하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래 쓰고 냄새가 배지 않으며 환경에도 안전하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된다. 기업이 장비를 바꾸면 효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가정도 용기를 바꾸면 위생이 달라진다. 정리할 때는 같은 브랜드, 같은 크기, 같은 시리즈로 통일하라. 이것은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정돈의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 경영이다. 뚜껑은 본체 안에 넣고 보관하라. 이렇게 하면 공간이 절약되고 짝을 잃을 일도 없다.
반찬통을 바꾸면 단지 주방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품질이 달라진다. 당신이 음식을 담는 그 용기 하나에도 삶의 철학과 태도가 담겨 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믿었다. 작은 용기의 청결이 큰 신뢰를 만든다. 오늘 이 일을 끝냈다면 당신은 단지 용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꾼 것이다. 정리란 결국 태도의 문제다. 깨끗함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와 결단의 결과다. 지금 주방으로 가라. 햇빛 아래 반찬통을 들어 올려라. 당신의 가족이 먹는 음식의 질은 그 투명한 용기의 상태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다. 깨끗한 주방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내가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끝까지 지켜온 원칙이다. 나는 늘 말했다. 혼란은 시간의 도둑이다. 정리는 곧 효율이다. 가정에서도 이 원칙은 정확히 통한다. 오늘 당신이 정리해야 할 5번째 물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다. 바로 전선과 케이블 뭉치들이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필요한 충전기를 찾으려 서랍을 뒤적이다가 10분, 20분을 허비한 적이 있을 것이다. 컴퓨터 책상 아래 엉켜있는 전선, 무슨 기기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댑터, 끊어진 코드에 테이프만 덕지덕지 붙여둔 케이블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간과 평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혼란이다. 나는 공장을 점검할 때마다 항상 배선부터 살폈다. 기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엉킨 전선이었다. 정돈되지 않은 선은 사고를 부른다. 공장의 불은 대부분 배선에서 시작된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오래된 전선은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진 부분이 굳어 합선을 일으킨다. 화재의 절반이 바로 이 작은 전선에서 비롯된다. 그뿐 아니라 이 엉킨 선들은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다. 뇌는 시각적 혼란을 볼 때마다 피로를 느낀다. 집은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선이 얽혀 있으면 집이 공장보다 더 복잡해진다. 나는 이렇게 지시하곤 했다. 선은 기능별로 분리하고 라벨을 붙여라. 구분되지 않은 선은 이미 관리에서 실패한 것이다. 지금 당신의 집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라. 모든 전선을 한 곳에 모아라. 그 다음 현재 사용하는 기기와 하나씩 매칭하라. 어디에도 맞지 않는 전선은 즉시 버려라. 혹시 나중에 쓸지도 몰라라는 말은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위험한 말이다.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고 오래된 전선은 이미 시대에 뒤처진 부품일 뿐이다. 남겨둘 전선들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벨크로 밴드나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고 라벨을 붙여 용도를 적어두라. 노트북 충전기, TV, HDMI, 무선 청소기 전원선처럼 명확하게 표시하라. 투명한 케이스나 박스에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면 필요할 때 즉시 찾을 수 있고 다시 엉킬 일도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선은 반드시 폐기하라. 피복이 벗겨진 전선, 플러그가 흔들리는 전선, 구부러진 부분이 굳어버린 전선. 이것들은 언제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결함 하나가 큰 위기를 부른다.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정리된 배선은 단순히 깔끔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질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이 있다. 당신이 전선을 정리하는 그 순간 집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마음속 스트레스가 함께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다. 책상 아래 엉킨 전선을 정리한 직원은 다음날 보고서 제출 시간까지 줄였다. 질서는 언제나 생산성을 높이는 힘이 된다. 정리 후에는 느낄 것이다. 공간이 넓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불필요한 피로감이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질서의 에너지다. 나는 항상 믿었다. 정돈된 공간은 곧 정돈된 인생이다. 오늘 서랍 속 전선 하나를 버리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바꿀 것이다. 혼란을 줄이면 시간은 늘어난다.
그 단순한 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병철식 경영의 기본이다. 정리되지 않은 선은 사고를 부르고 정리된 선은 성공을 부른다. 지금 책상 밑으로 몸을 숙여라. 그 아래 얽혀 있는 혼란을 풀어내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잊지 않았다.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는 순간 기업은 무거워진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의 집 어딘가에는 겉보기엔 예쁘지만 사실은 공간과 마음을 잡아먹는 보이지 않는 짐이 숨어 있다. 그것이 바로 공병 빈 화장품병, 와인병, 향수병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이건 예뻐서 버리기 아깝잖아요. 언젠가 꽃병으로 쓸 거야.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 언젠가는 언제인가? 당신은 지금까지 그 병을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쓴 적이 있는가? 나는 공장과 연구소를 다니며 수없이 보았다. 테스트용으로 만든 시제품, 실패한 금형, 다시는 쓰이지 않을 샘플들이 혹시라는 이름으로 창고에 쌓여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가능성은 좋지만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짐이다. 당신의 집 선반 위에도 그런 가능성의 착각이 있다. 와인병, 향수병, 화장품 공병, 병뚜껑까지 모아둔 그 자리,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는 곰팡이와 먼지가 쌓인다. 깨끗해 보이지만 실은 세균의 온상이다. 특히 오일이나 향료가 남은 병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그 병에 물을 담거나 음식을 넣는 순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된 착각이다.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실의 불필요함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하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병들은 오늘도 당신의 공간을 그리고 마음을 묶어두고 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경영은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비우는 용기다. 지금 행동하라. 집안에 있는 모든 공병을 한 곳에 모아라. 그리고 그 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당신은 아마 놀랄 것이다. 그 다음 기준을 세워라.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병은 즉시 버리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병도 모두 재활용함으로 보낸다. 단 2개만 남겨라. 작은 병 하나는 주방에서 양념 용기로, 큰 병 하나는 꽃병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반드시 오늘 바로 사용하라. 나중에라고 미루는 순간 그것은 다시 짐이 된다. 공병을 재활용하기 전에는 꼭 세척하라. 뜨거운 물과 세제로 닦고 베이킹소다로 냄새를 제거한 뒤 햇볕에 완전히 말려라.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버려라. 새 병 하나 사는 비용보다 당신의 시간과 위생이 훨씬 더 소중하다. 나는 경영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쓸모없는 재고를 줄이면 기업의 속도가 빨라진다. 가정도 같다. 공병을 버리면 청소가 쉬워지고 선반이 넓어지며 무엇보다 언젠가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된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공간이 아닌 마음의 여백을 얻게 된다. 정리란 단순히 치우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의사결정의 훈련이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힘, 그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쓸모없는 것을 버려야 필요한 것이 들어온다. 오늘 당신의 집에서 그 첫 번째 공병을 버려라. 그 병이 떨어지는 소리는 단순한 유리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불필요함이 깨지는 소리이며 당신의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신호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버림은 시작이다. 나는 한평생 아낌이라는 단어를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그 아낌이 지나치면 결국 정체 그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늘 당신이 버려야 할 7번째 물건은 가장 역설적인 존재다. 아까워서 쓰지 못한 새 수건과 이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았다. 그들은 좋은 것을 사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결국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세월만 쌓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곰팡이와 진드기가 자리 잡았다. 기업에서도 똑같다. 한창 쓸 시기를 놓친 재고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나는 늘 말했다. 사용되지 않는 것은 죽은 자본이다. 새 수건과 이불을 언젠가를 위해 아껴두는 것은 당신의 삶을 미루는 행위다.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두려워하며 이미 낡은 방식만 반복하는 기업처럼 말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껴둔다는 행동은 무의식적인 불안을 반영한다. 언젠가 부족해질까 두려워서 지금의 풍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쓰지 않는 풍요는 빈 공과 같다. 당신의 옷장 속을 떠올려보라. 포장도 뜯지 않은 수건 세트들, 결혼할 때 바다 10년째 그대로 있는 이불 세트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시간에 묶여 있다는 증거다. 언젠가 써야지라는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매일 조금씩 무겁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위생이다. 포장된 채로 2년 이상 방치된 섬유에는 습기와 먼지가 스며들어 곰팡이가 생긴다. 그 속에 진드기가 번식하고 당신의 피부와 호흡기를 괴롭힌다. 새걸이라 믿는 그 이불이 사실은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보관은 관리가 아니다. 사용이 곧 생명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장 속에 있는 모든 새 수건과 이불을 꺼내라. 포장을 뜯고 세탁하라. 새 것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용하라. 부드러운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따뜻한 새 이불 속에서 잠들어라.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삶의 현재를 느끼게 된다. 만약 너무 많아 다 쓸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부하라. 그 수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필요일 것이다. 나는 늘 믿었다. 쌓아두는 부보다 나누는 풍요가 더 오래 간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아껴둠의 죄책감, 언젠가 써야 한다는 부담감, 그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된다. 진짜 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기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같은 결론을 얻었다. 언젠가를 위해 살지 말고 지금을 위해 살아라. 오늘 당신이 새 수건을 꺼내고 새 이불을 펼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나중에가 아닌 지금이 된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한다. 오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내일 사라질 기회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라. 새 수건의 포장을 뜯는 그 소리가 당신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신호가 될 것이다. 나는 평생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책상과 사무실을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서류가 쌓여 있는 사람은 생각도 쌓여 있다. 그들의 머릿속은 늘 복잡했고 결정은 느렸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서류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정리하지 못한다. 오늘 당신이 정리해야 할 마지막 물건은 바로 그것이다.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 더미,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당신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갉아먹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다. 책상 위를 떠올려보라. 3년 전 병원 영수증, 이미 끝난 보험 안내문,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각종 청구서. 그 종이 더미들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 아래 당신의 삶을 조금씩 뒤덮고 있다. 그러나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그 대신 당신의 머릿속엔 늘 피로와 부담이 쌓인다. 나는 경영 초기부터 서류 관리에 집착했다. 하루라도 문서가 쌓이면 그날의 일은 그날 끝냈다. 쌓아두는 문서는 부실의 시작이다.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복잡한 시각 환경은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해 집중력과 창의력을 40%나 떨어뜨린다고 한다. 즉, 당신의 책상 위 서류 더미는
단순한 어수선함이 아니라 생산성의 적이다. 그리고 더 큰 위험은 그 안에 담긴 개인정보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가 적힌 서류를 방치하는 것은 신문을 열어두고 사는 것과 같다. 나는 기업에서도 보안 교육을 강조했다. 종이 한 장이 회사를 무너뜨린다. 지금 즉시 행동하라.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아라. 그 다음 날짜 순으로 분류하라. 5년 이상 된 서류는 전부 폐기하라.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반드시 파쇄기로 잘게 잘라라. 그것이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 첫 단계다. 남겨야 할 문서는 많지 않다.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 이 네 가지면 충분하다. 이 항목별로 투명 파일을 나누고 라벨을 붙여라. 보험, 건강, 계좌, 보증서.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 즉시 찾을 수 있고 머릿속의 부담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회사에서도 시스템화를 강조했다. 정리는 한 번이 아니라 주기다. 매년 12월을 정리의 달로 정해 모든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즉시 폐기했다. 가정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워라. 1년에 한 번 정확히 같은 달에 정리하는 습관. 그것이 혼란을 막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시스템이다. 더 좋은 방법은 디지털화다. 중요한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라. 검색도 쉽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다. 나는 기업 문서 관리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종이를 줄이는 것이 곧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서류를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다. 책상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머리가 맑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당신의 삶이 단순해질수록 결정의 속도와 품질은 높아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배운 가장 단순한 진리다. 정돈된 책상은 정돈된 생각을 낳고 정돈된 생각은 정돈된 인생을 만든다. 당신의 손끝이 서류를 버리는 그 순간 과거의 혼란이 떨어져 나간다.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깨끗한 공간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의 책상 위를 바라보라. 그곳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오늘 종이 한 장을 버려라. 그 한 장이 당신의 미래를 가볍게 만들 것이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는 행위다. 버린 만큼 보인다. 비운 만큼 채워진다. 이것이 내가 끝까지 지켜온 철학이며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교훈이다.